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코스피 지수 3,20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1,000 코스닥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안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이렇게 시장이 강한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시장 이슈부터 종목까지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의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 서울경제TV를 활짝 밝게 열어주시는 분이죠. 오픈맨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위원님께서 정장을 멋지게 입으셔가지고 월요일을 또 이렇게 활짝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멋지게. 일단 오늘 시장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좀 기분이 좋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코스닥을 1,000포인트 바로 앞두고 있어요, 위원님. 오늘 시장, 양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네. 사실 이렇게 올라간 줄 몰랐어요. 기쁘시죠? 뭐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네. 뭐 시장의 흐름들은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시장의 흐름들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의 흐름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상 최고가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사실 지금 구간이 상승장이에요. 대세 상승장이 좀 떠오르는 네. 그런 모습을 좀 연상을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올라도 너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거 그게 좀 흠이라면 흠이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 구간에서만 놓고 보게 되면 과거의 시장의 흐름들 지금 구간들 자체가 2004년도 때부터 시작했었던 대세 상승기 때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오히려 상승에 대한 각도가 더 가팔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구간대를 보게 되면 2005년도 혹은 2007년도의 연초 이때의 흐름들이 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그럴 여지는 있다. 다만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좀 쉬어갈 때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 조정의 폭이 좀 상당히 적게 나타나는 그 부분들이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에요. 만약에 좀 예상했던 조정이 좀 나와주게 된다라면 사지 못했었던 그런 종목군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보거나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예상을 했던 그런 조정의 폭만큼 되지도 않고 다시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네. 좀 보여주다 보니까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놓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일 양시장 모두 급등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양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과 기관이 각각 3천억대 그리고 2,800억대의 외국인 순매수가 좀 있었고요. 코스닥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 우위를 좀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사실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되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좀 상승을 했지만
이번 주에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좀 들어갑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쪽에 있어서 테슬라 모터스의 실적 발표가 좀 예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목표치라든가 기대치가 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라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눈높이를 좀 맞추지 못한다라면, 즉 4분기 때의 실적에 있어서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향후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눈높이만큼 충족시켜 준다라면 오히려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 높아진 눈높이보다 좀 부족한 전망치를 발표를 하거나 그렇게 된다라면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좀 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뭐 대부분의 전 업종 지수를 보게 되면 다 올랐어요. 거래소 시장 같은 빨간색이네요. 경우는 뭐 대형주 쪽 상위를 보게 되면 운수 창고 쪽이 거의 5% 가까이 좀 상승했고요. 통신 쪽도 3.5%, 음식료 쪽에 2.9% 정도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유통 쪽이 3.8%, 방송 서비스 3.8%, 대체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부분들이 좀 수급 개선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동반적인 순매수를 이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좀 상승을 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전에 오프닝 멘트 하실 때 이제 코스닥 1000포인트, 뭐 1000스닥 그 말씀을 좀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1000포인트가 뭐가 중요한가 싶어요, 사실. 네. 뭐 이제 999.30, 0.7포인트만 움직이면? 상승을 하게 네. 되면 1000포인트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뭐 의미를 좀 두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뭐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더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거고, 그리고 추후에 코스닥 시장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지난주에 이 소식이 좀 나왔었죠. 코스닥 쪽, 그 연기금 쪽에서 코스닥 쪽의 종목군들 좀 비율을 좀 상향 조정하겠다, 더 늘리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네.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코스닥 시장 쪽에 있어서의 활성화, 즉 중소형주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더 양호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면 오히려 중소형 종목군들, 특히나 코스닥의 중소형 종목군들 중에서도 저렴한 종목군들, 싸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의 매기가 좀 들어와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면 오히려 선순환적인 그런 네.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코스닥 시장이나 거래소 시장이 좀 괜찮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군들보다 모르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어떨까, 뭐 그런 좀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했던 양시장에 대해서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던 건 대형주들이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 있었던 온기가 좀 아래로 내려오면, 중소형주들까지 내려오면 시장의 순환적인 구조에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아직 오르지 못한 종목들에 대해서 눈을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노란톡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이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장의 이슈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거기에 따른 투자 전략은 챙겨가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오늘의 주인공은 화장품주입니다. LG생활건강 실적 신화 축포를 먼저 터뜨리면서 1위 자리를 탈환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장중에 이야기가 나왔었죠.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손을 잡고 완전 자율주행의 핵심이 될 반도체를 개발한다는 소식에 관련된 차량용 반도체 이제 주문이 폭주를 하고 있고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생기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도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 관련 종목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 자동차주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뭐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다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이슈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이미 뭐 시장에 있어서는 반영이 좀 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네. 사실 이게 차량용 반도체에 있어서 수요가 좀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공급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객사에 요청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뭐 일본이라든가 뭐 미국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독일이라든가 대만 쪽에 오히려 반도체의 생산량을 늘려달라 뭐 이런 요청을 좀 했던 그런 뉴스들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테슬라와 삼성 쪽에 있어요. 차량용 반도체의 협력 소식이 좀 전해지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 우선 이게 발단이 됐던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인텔 쪽에 있어서 이 인텔이 삼성 쪽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한 분량의 물량을 맡길 것이다, 생산을 맡길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거든요. 네. 오스틴 공장, 미국 오스틴 공장에 있어서의 증설을 할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시발점이 됐던 그런 사항들이었었고요. 네. 차량용 반도체에 있어서 일단 좀 더 벗어난 얘기지만 차량용 반도체 부분들에 있어서 전 폭주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리포트나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우선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반도체 업체 쪽이에요. 그러니까 즉 GM 쪽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포드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던 그런 상황에서 네.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 부분들 때문에 재고가 좀 많이 쌓였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동량을 좀 조절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 부분들을 반도체 쪽에 파운드리 업체 쪽에 얘기를 했던 그런 사항들이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 업체 쪽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대신에 언택트, 즉 태블릿이라든가 노트북, 컴퓨터 이러한 쪽에 있어서의 메모리 칩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쪽에 있어서 생산을 줄이는 대신에 이 IT 쪽에 있어서의 반도체를 더 생산을 늘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결국은 차량용 반도체에 있어서의 수급 부족은 우선적으로 전략 미스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 판매가 좀 잘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을 했었는데 네. 이게 뒤집어 보니까 그린 뉴딜이라는 부분들이 얽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폭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전기차 쪽에 있어서의 성장률을 보게 되면 과거와는 다르게 2020년도에 매 해마다 매 월마다 자동차 쪽에 있어서의 판매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이상 성장을 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었었고 네.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호황기가 되다 보니까 부랴부랴 공급선을 찾아 나섰었는데 문제는 그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파운드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차량용 쪽을 줄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완성차 쪽에 있어서 완성차 쪽에 있어서 수요가 부족할 것이다라고 해서 줄여놨던 부분들을 IT 기기 쪽으로 많이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물동량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단 말이죠. 결국은 생산보다 월등히 빠른 수요가 진행이 되면서 공급을 제때 못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네. 결국은 지금 이게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는 중요한 부분들이 이게 정말로 뭐 최신 공정이라든가 최신 장비를 사용해서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파운드리 업체에서는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되겠죠. 신공정이 아닌데
이 부분들을 투자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부분에서 국내 쪽에 있어 파운드리 업체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DBI텍이에요. DBI텍. 최근에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근데 신규에 대한 장비 부분들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설비 투자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놓고 봤을 때는 향후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금액 자체가 한두 푼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조 단위의 어마어마한 금액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쌓이고 보다 보니까 지금 쇼티지가 계속적으로 좀 발생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아마 이 부분도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 업체 쪽에 있어서는 증설이라든가 이런 생산 라인이라든가 설비 투자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단적으로 보게 되면 삼성 쪽에 있어서 인텔 쪽에 있어서도 공급을 해야 되고 테슬라 쪽과도 협업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설비 투자를 더 늘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수익성을 좀 따져보겠죠. 차량용 쪽보다는 IT 쪽에 있어서 수익성이 더 좋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서서히 아마 차량용 반도체 쪽도 늘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어찌됐든 간에 쇼티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단기 뭐 하루 이틀 사이 뭐 이때는 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리포트를 보니까 하반기는 좀 넘어가야지만 이번 연도 하반기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IT 기기 쪽에 있어서는 마진이 좀 상대적으로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가격을 또 인상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마진을 좀 어느 정도 충족을 하게 된다면 이쪽으로 뛰어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따져보게 된다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높다. 그리고 결론은 이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이라든가 IT 이런 쪽에 있어서 반도체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봐야 되는 그런 섹터이고 업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지만 여전히 못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아마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뭐 파운드리 쪽을 예상을 하거나 차량용 반도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다라면 네. 저쪽을 좀 생각을 할 거예요. DBI텍이라든가 이런 네. 기업들을 좀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DBI텍이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근데 주가적인 수준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잠깐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DBI텍 같은 경우는 단기 평선을 타고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5일선을 타고 갑니다. 그러네요. 11선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라 5일선을 타고 가요. 근데 월봉 차트를 볼게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12월 달도 종가 기준으로 약 44%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올해 1월 달, 아직 1월 달이 끝나진 않았지만 38%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12월 달과 1월 달의 상승률만 따져보게 되면 80%가 넘는 상승률을 좀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졌다라고 좀 표현들을 하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서 과연 그 부분들을 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매수해봅시다라는 얘기는 사실 안 나옵니다. 선뜻 나오기 방송에서 이 종목 매수해도 좋습니다라는 얘기는 지금 가격에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해요. 네.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가장 비교를 하기 쉬운 부분들이 네이버나 카카오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늘도 움직였던 종목들이 오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신고가예요. 네. 근데 요때 이렇게 보게 되면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충분히 이 조정기를 활용해서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조정을 활용한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못 올라간다, 나쁜 주식이 아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활용한 매수 전략이 좀 더 좋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의도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여전히 후공정 쪽에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올라왔던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종목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예시를 들어주시면서 물론 수혜가 직접적으로 되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 종목들에 대해서 차트상 적극적으로 매수를 권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답을 해드리면서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슈 분석 따로 또 차트에 관련된 내용은 따로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분리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 이슈 다뤄봤으면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실적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비싼 종목이죠.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 실적 신화 축포를 먼저 터뜨리면서 기대감에 오늘 거의 4분기 실적 기대감에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수요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화장품은 많이 안 팔렸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의원님. 저는 화장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화장을 하잖아요. 있어요. 근데 이제 네. 그건 있더라고요.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파 메이크업을 하고 뭐 립스틱을 바른 그쵸. 상태에서 마스크를 쓰게 되면 거기 다 묻어나가고 막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고 번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어떻게 보면 그걸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돌아다니는 그런 부분들 외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던 게 집에 이제 인테리어를 바꾼다거나 네, 홈 인테리어 오히려 부분에서. 소비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내 집을 내가 살고 있는 보금자리를 가꾸거나 그쵸. 바꾸거나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고 네.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만족에 대한 부분들 뭐 어떻게 보면 보복 심리 뭐 그쵸. 그런 부분들로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실적에 있어서의 가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네.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실적에 있어서 돌아서고 있는 기대감이 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사실 또 하나는 작년부터 작년 4분기 때부터 다시 솔솔 얘기가 나왔었던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이었었어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한 차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했었었는데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개선 기대감 뭐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맞물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실적이에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상승을 좀 해주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3%대의 상승을 했단 말이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최고가의 모습들을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보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잠깐 보게 되면 네. 실적에 대한 추이가 올해 전망치가 약 1조 2천억대예요. 점진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고 올해 2021년 올해도 성장을 1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웬만한 기업들의 실적은 다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더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네. V자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화장품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외에도 있어서 실적에 좀 도움이 됐다. 그 부분들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화장품주들도 내수 쪽 섹터에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수출도 좀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 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화장품 섹터들 같은 경우도 한 번쯤은 순환매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적이 좀 괜찮은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매수 포인트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초보 개인 투자자분들은 LG생활건강의 주가를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100만 원이 넘는 사실 종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무거운 종목이 10만 원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분기 매출액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4분기도 기대가 된다는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종목들 또 다르게 볼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아모레퍼시픽도 대표적인 화장품주로 꼽히잖아요, 위원님. 그렇죠. 아모레퍼시픽도 비슷하게 보면 될까요?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잠깐 좀 실적 좀 볼까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연간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2016년도에 고점을 치고 나서 계속 줄어들었네요. 올해 1,500억까지 쪼그라들었다가 작년이죠. 예상은 21년도 같은 경우는 100% 이상 회복을 해 나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죠. 실적이 정말 좋고 뛰어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움직여줬다라고 보여지기보다는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 준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잠깐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외국인 쪽 같은 경우, 즉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포지션 자체가 좀 여유 있게 길게 보는 포지션인데 올라가 있는 섹터들을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뭐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양새로 좀 놓고 봤을 때에는 코로나 이후를 좀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촉진이 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라면 네. 화장품주도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다른 종목들까지 위원님께서 살펴봐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개의 이슈 정리를 해보고요. 저희는 종목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강한 장 속에서 오늘장 움직인 업종과 종목들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눈여겨보신 업종과 종목이 뭔지 궁금한데 사실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살짝 품주 이슈를 좀 다룰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또 공략하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어떤 업종과 종목 좀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 비추셨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오늘 장 움직인 업종을 꼽는 것보다는 네. 오르지 못한 업종을 꼽는 게 더 나을 정도예요.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다 올랐죠. 네. 다 올랐어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뭐 어떤 업종군들을 얘기를 해도 뭐 다 이상하진 긍정적인 않다, 이야기가, 네. 이상하진 않다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IT 쪽과 자동차가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섹터가 좀 계속 눈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우선 IT 쪽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시황에서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삼성전자에 대한 증설 이슈예요.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는 증설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텔 쪽에 있어서의 물량을 대응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테슬라 쪽과도 협업 이 부분들에 있어서 증설은 필수적인 그런 부분들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뭐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네. 미국 오스틴 공장의 제2공장 뭐 설비 투자를 하거나 한 부분들이 30조 원이 넘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던 그런 사항들이었었고 그 부분들이 이제 지난주 주말에 인텔 얘기만 있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증설에 대한 금액 자체가 좀 더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고 지난주 금요일 날 시초가부터 많이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음봉의 모습들을 보였지만 거기에다가 또 새로운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였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장비 쪽 섹터에 있어서 숫자가 좀 찍히는 그런 부분들은 명확한 그런 사항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비사들 특히나 이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설비 투자에 대한 장비주들이나 이런 기업들의 흐름들이 좀 좋게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애플카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죠.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 애플카에 대한 얘기 관련 종목군들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결국은 호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매기가 쏠리면서 성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네.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게 되면 자동차 부품주들 자율주행 쪽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네. 사실 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좀 차트를 하나 좀 봐볼까요? 어떤 종목 봐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던 칩셋 미디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네. 올해 내내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왔어요. 근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딱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향후에 대한 전망이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텔레칩스 또한 마찬가지로 숫자가 찍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재무구조는 좀 괜찮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주가는 더 먼저 반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즉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은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이 수혜 이 부분들이 미리 이제 선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은 플러스 알파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새로운 섹터 이 부분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좀 부과한다라는 측면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실적이 나와줄 수 있고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고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좀 찾아볼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대형주 쪽에서 보게 되면 현대모비스예요. 뭐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모비스가 하게 될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전장 쪽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뭐 LG 이노텍이라든가 혹은 만도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그럼 조정을 좀 기다렸다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좀 전에 IT 쪽 섹터 얘기를 하다가 좀 빼먹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IT 분야는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쵸. 휴대폰 부품도 있고 그다음에 뭐 메모리 쪽이 있고 비메모리 쪽이 있고 디스플레이 쪽도 있고 상당히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로봇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기계인 것 같다고 어떻게 보면 또 IT인 것 같기도 그러게요. 하고 네.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싸잡아서 이게 IT로 좀 보게 된다면 이들 쪽에 있어서의 이 추세는 상승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된다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IT 섹터들 같은 경우는 계속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IT와 자동차,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양대 산맥입니다. IT와 자동차 중에서도 계속 눈여겨봐야 되지만 정말 IT만 해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IT 분야에 대한 공부는 꾸준히 필요할 것 같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움직일 업종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렇게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섹터군들이 다 움직였잖아요. 뭐 은행이랑 일부 건설주 빼고 고요. 근데 내일장 움직일 업종을 고른다는 게 사실 틀리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어떤 종목군들을 좀 눈여겨볼까요? 저도 좀 그런 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미리 알았으면. 네. 네, 미리 아실 것 같은데요, 위원님. 재수예요. 재수. 운이 좋으면.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주도 업종 그리고 웬만한 업종군들이 다 올랐어요.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도 일부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주도 섹터, 주도 업종군들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 중에서 조금 약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좀 뭘까? 그래서 쭉 한번 보니까 조정을 좀 받았고 그러면서 올라가지 못했던 업종군들 쭉 보니까 증권업종이 하나 좀 눈에 들어와요.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우선 실적이 아마 올해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뭐 기정사실화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좋아질 거고 그 네. 부분들은 동학개미에 대한 영향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직접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탁금이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거래대금 자체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게 되니까 증권사들은 뭐 네, 지금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네. 금요일 상대적으로 좀 적게 올라간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조정도 나름대로 좀 적당히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차트를 좀 보게 되면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21선 지지를 해주고 있고 저점 자리 때 이탈이 없어요. 이중바닥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정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난 이후에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5일선을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뭐 NH투자증권도 61선의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도 61선 자리 때 즉 박스권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결국은 증권업종군들이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수는 거래대금까지 좀 늘어나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오히려 증권주 쪽으로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 네. 거래대금에 대한 추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잠깐 보게 되면 거래대금에 대한 추이가 지금 최근 들어서는 좀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2020년도 때의 평균적인 거래대금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이 월등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 구간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찌됐든 20년도보다는 평균적으로 좀 윗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한 측면에 놓고 봤을 때는 올해도 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증권 업종이 반등이 좀 나와줄 수도 있어 보이지 않을까,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른 쪽은 이제 철강 쪽 섹터예요. 철강이요. 여전히 좀 시장은 싸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주당 자산 가치 대비해서 여전히 못 올라가 있는 뭐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세아제강, 뭐 풍산 등등 자산 가치의 한 배보다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여전히.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을 하면서 철강 가격도 분명히 인상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수익성적인 측면에서의 어느 정도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순환매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올라가지 덜 올랐던 철강 쪽이라든가 증권 쪽의 주가의 흐름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 움직일 업종 증권과 철강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분이 채팅창에서는 제약주는 이제 시작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시던데 오늘 제약주 흐름 좋긴 했잖아요,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옥석 가리기는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올라갔던 제약 종목군들, 제약업종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그렇게 기존에 좀 많이 올랐었던 뭐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은 좀 보여지지는 않았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CMO 쪽 같은 경우는 뭐 바이넥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올라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지만, 오히려 그 전에 못 움직였던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도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강했던 종목군들이 뭐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든가 뭐 혹은 동국제약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제약바이오 섹터 사실 제가 분석을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제가 분석을 하기에는. 네. 근데 기존 오늘 급등이 나왔던 상승의 흐름들이 나왔던 종목군들의 많은 공통점들은 숫자가 찍히고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은 상황이에요. 뭔가 테마성의 흐름들로 움직였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쪽은 아예 보지 않는 전략이 좀 더 좋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히려 이 향후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혹은 실적에 있어서의 추이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 같은 경우 혹은 임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기술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긴 관점에서 보면 좋지 않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아직까지 올해 들어서 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의 일정들이 계속적으로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 아마케도 예정돼 있고 상당히 좀 많은 내열관 뭐 임상도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이슈가 좀 남아있죠. 학회도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네. 거기에 따른 이슈적인 측면에서의 제약바이오 sek터도 선별적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약 쪽까지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봤으면 저희는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베스트 스탁 시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종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오늘 정재훈 위원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군들 중에 좀 리뷰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종목을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종목은 에로티 베큐움이죠, 위원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월 4일 날 말씀을 이제 해주셨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에로티 베큐움 여전히 유효하게 보고 계시니까 준비해 주신 걸까요? 아니요. 그런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네. 종목을 많이 매수 얘기를 언급을 드려본들 못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이고 그 못 사는 이유가 방송을 보질 못해서 매수를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할 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조정을 안 줘서 매수를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군들을 매도를 해야지만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규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려본들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더 혼란스러울 수 있죠. 더 혼란을 좀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에로티 베큐움이에요. 이 에로티 베큐움에 있어서 모르시는 투자자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펌프 만드는 회사예요. 예를 들면 네. 깨끗한 클린룸을 만들 때는 이 펌프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건식 펌프와 습식 펌프.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물질들을 다 뽑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랜드 쪽, 반도체, 비메모리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도 들어갑니다. 그럼 당연히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주 고객사겠죠.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산 펌프를 썼었어요. 에로티 베큐움 펌프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퀄 테스트에 통과를 하고 에로티 베큐움이 SK 하이닉스의 벤더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하면서 소재 국산화의 일단 1차적인 수혜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에로티 베큐움 올해 사상 최대 규모, 최대 실적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에로티 베큐움은. 왜? 반도체 설비 투자하죠? 비메모리 쪽 설비 투자하죠?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하죠?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하죠. 그러면 바빠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삼성과 SK 하이닉스 얘네 쪽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장비사 중에서도 이 펌프를 필요로 한 뭐 PSK라든가 이런 기업들까지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어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하고 난 장비를 판매를 하고 났을 때의 마진이 많이 남는다라면 에로티 베큐움 경우는 AS에 있어서의 이 수익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랬던 부분들이라 굳이 지금 자리대에서 말씀을 안 드릴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빠졌을 때 매수를 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신고가 많이 올라갔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수 못 하겠어. 분할로 하시면 돼요. 분할로. 1, 2, 3, 4 얘기하거든요. 1, 2, 3, 4.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이 있어요. 나는 이 종목 1,000만 원어치를 살 거야 라고 하게 되면 1, 2, 3, 4로 나누세요. 그럼 절대 안 물린다고 하죠? 처음에 100만 원, 네. 두 번째 살 때 200만 원, 세 번째 살 때 300만 원, 그 다음에 400만 원. 1, 2, 3, 4 더하면 1,000만 원이에요. 딱. 그렇게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되지 원샷 원킬로 한 방에 들이대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갖고서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LOT-백큐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좋다.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비하면 바에 의하면 LOT-백큐 공장은 풀가동입니다. 풀가동인 그런 사항들이고 더 이상 돌릴 수가 없어서 고민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번외적으로도 중국 쪽에서도 LOT-백큐의 펌프를 장비를 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LOT-백큐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낼 거다.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공장 가동률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거. 풀이죠. 네, 풀로. 네, 풀로 돌아간다. 그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분할 매수 포인트 잡아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뭐 순차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걸 보고 좀 노란 말씀을 쪽으로.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생소한 기업입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서플러스 글로벌이에요. 서플러스 글로벌을 아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 했던 것 같은데 네. 이 친구도 올해 아마 최고 실적 낼 거예요. 이 친구도 최고 실적을 낼 건데 이때 당시에는 올라가 있던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얘가 이 친구가 왜 최고 실적을 내지? 그러한 부분들을 궁금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마 이 친구의 고객사, 협력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뭐 어떤 기업들이 있고 그거는 그 사업 보고서를 제가 직접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 화면을 통해서. 네. TSMC가 고객사죠.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 중고 장비 쪽에 있어의 판매 이 부분들이 아마 수혜가 입을 거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오픈맨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러셀도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중고 장비를 구입을 해서 SK 렌터카, 그러니까 중고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고차를 싸게 갖고 와서 네. 쇠 빠지게 깨끗하게 닦고 타이어 좀 받고 엔진 좀 세척하고 잘 꾸며가지고 좀 더 값을 받아서 파는 거라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러셀이나 서플러스 글로벌 마찬가지로 중고 장비를 들여와서 깨끗하게 말끔하게 고칠 거 고치고 수리할 거 수리해서 새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공정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죠. 최신 공정이 들어가야 될 TSMC라든가 삼성 쪽에서 증설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최신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은 돈을 들여갖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중고 장비 쪽에 있어서의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 부분들이 서플러스 글로벌이나 러셀 같은 그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SK 하이닉스에서 단지를 좀 조성하고 있죠. 네. 거기에 있어서도 이 기업은 입주를 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서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 30%가 넘게 올랐어요. 넘게 올랐는데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좀 조정을 기다려 보세요. 아마 조정 기다리게 되면 저는 4,000원 이하권역에 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AS를 해드리냐면 네. 이렇게 못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뭐 방송이나 혹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살 종목은 많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부분들이 정말 뭐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고
좋은 대신에 못 올라가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센스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을 그냥 주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 못 오른 종목들이 있다고 했을 때 오늘 보여드린 종목들, 리뷰해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공부해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노란톡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1시간 동안 이렇게 알찬 이야기 전해주신 저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이어지는 심야상담소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